연일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주택 화재가 강풍을 타고 산불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위 20일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LG엘로비전 영서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교실이 진행됩니다. 어린이집을 통하거나 가족 단위로 방송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청사 부지가 20일 결정됩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원 지역의 주요 신문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 1일부터 버스 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합니다. 정성군은 20리터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80원에서 420원으로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며칠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주택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동 지역은 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강원 지역에서는 각종 화재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옮겨 붙었고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아궁이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 배가 강하게 흔들립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조업하던 선박의 기관실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된 겁니다. 당시 바람은 초속 20m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는 5m에서 7m로 높게 일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이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승선원 10명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주말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파에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데다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일 오후부터 23일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지역의 한파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20일 아침까지는 강원 내륙 영하 15도 내외, 강원 동해안 영하 5도 내외를 기록하다 20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어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원주에 마련된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물론이고요. 개별적인 직업 체험 교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아이 손잡고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방송 시작을 알리는 슬레이트를 내리칩니다. 스튜디오 카메라를 잡은 고사리 같은 손은 사뭇 진지합니다. 한쪽에서는 코딩 로봇을 보며 말도 걸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방송 체험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현직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직접 뉴스 데스크에 앉아 방송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박연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로비전 이 원주에 새롭게 선보인 원주 오픈 스튜디오 연일 화제인데요. 스튜디오에서는 방송 녹화는 물론 방송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오픈 스튜디오에 들러 방송을 체험해 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2에서 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린이들의 방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 오게 되면 방송을 이루는 작가, 아나운서, PD까지 다양한 방송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체험을 마치면 함께 온 부모님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가능했던 방송 직업 체험이 가까운 원주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성군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가장 많이 판매되는 20리터를 기준으로 280원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420원으로 인상합니다. 2005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됐었던 정선의 쓰레기 봉투 가격은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2021년도에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군은 사재기 예방을 위해서 봉투 판매소의 공급량을 변경하고 소비자 한 사람당 3매 이내 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합니다. 중고등학생은 20%, 초등학생은 50% 할인을 적용받아 각각 1,120원에서 1,360원으로 7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됩니다. 횡성군은 버스요금 인상 안내문을 버스와 터미널, 주요 버스 승강장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9일자 지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첫 소식은 비용 절감대 접근성, 도청사 부지 내일 판가름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20일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가 결정됩니다. 현재 후보지는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부지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두 곳인데요. 두 후보지의 장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래면 고은리 일원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10만여 제곱미터이고요. 장점으로는 춘천 IC와 순환대로 연결 등 접근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미개발 부지이기 때문에 타 행정기관 입주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두동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입니다. 이 대상 면적은 20만여 제곱미터인데요. 장점으로는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동래면 부지보다 넓은 부지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량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접근성이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20일에는 강원도청 최종 선정지 확정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시대의 강원도 지역 개발 계획안도 새롭게 수립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주택시장도 냉동실 한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하락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마저 지난달 마이너스 0.01%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월세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요, 춘천은 0.27% 올랐지만 원주의 경우 0.25%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또 거래 절벽 상황에서 월세를 찾는 이들이 다소 많아졌지만 현재 계속 매매에 이어서 전세 가격도 급격히 추락하자 월세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일보 소식인데요. 세 번째 살펴볼 소식은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전에 해제하나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이나 복지시설, 의료기관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해제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나 어린이집, 공공기관과 같은 곳은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은 한동안은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정안은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3가지 도내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50일이 넘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길이 끊긴 이태원 상가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적막함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이태원 거리. 기자가 간다에서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참사 직후 추리를 막던 통제선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사 직후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이처럼 하나둘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하지만 우측 벽면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메모지들이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추모객들의 메모, 보고 싶다는 친구의 쪽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애절한 손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강아지 보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 보고 얘기할 싹대가 없으니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도 제가 울고 있으면 제가 다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제 두세 시간 전에 상황 봐가면서 직접 거기다가 바로 이미 쳐가지고 해소를 하는 거죠. 참사 이후 이태원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애도를 위해 간간히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 외국 사람들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월드컵 공할 때는 차를 지하철에서 타고 가면 우리 그래도 뭐 애들한테 뭐 하나 태극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와.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한 한 상인은 트라우마에 잠시 영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사고 현장을 찾는 추모객을 위해 문을 열고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을 닫더니 골목이 너무 어둡고 또 조문객들 와서 자꾸 찾아오고 그게 밤이 되면 더 캄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뭐 장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죠. 어둠이 드리워진 이태원 밤거리. 인적이 끊긴 거리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채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이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식당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텅 빈 식당 안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테이블 받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오늘도 사실 지금 오픈한 지 한 4시간 됐는데도 한 테이블도 못 받고 어제는 지인들이 와서 2팀 받고 진짜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팔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사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